오랜만에 M&A 관련된 기사를 한번 읽어볼 거예요. 전 국민이 알고 있는 회사 진짜에 대한 내용이어서 그리고 뭐 나름의 비하인드 스토리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한번 하면 될 것 같고 그 안에 또 M&A의 재밌는 요소들도 있어요. 그런 걸 한번 제가 가볍게 쭉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아모레 퍼시픽 다 알죠? 아모레 퍼시픽이라는 태평양. 태평양화학 태평양화학이었나 원래? 태평양화학이 지금은 아모레 퍼시픽이고 국내에서 가장 큰 화장품 회사 중에 하나죠. 그 회사가 2021년도에 한 화장품 회사를 인수했었어요. 근데 2021년도 그 당시에 영업이익이 200억대 중반? 200한 3, 40억대 중반에 이제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에서 조금 더 커가는 기업의 작은 회사를 아모레 퍼시픽 입장에서는 작은 회사였지. 작은 회사를 그때 당시 화제가 살짝 됐었던 건 얼마에 인수했냐면 5천억 원에 인수했죠. 멀티플 한 20배 그렇죠. 정도네? 사실 중소기업을 인수할 때 멀티플 그것도 동일한 화장품 섹터였고 뭔가 신기술 개발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5천억이라는 20몇 배의 멀티플을 주면서 인수했다라고 해서 약간 이슈가 됐었어요. 비싸게 샀다. 왜냐면 그치. 일반적인 중소기업에서 특히 최근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멀티플 20배를 넘게 받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2021년도는 어떤 때야? 코로나 머니에 모두가 부자일 때여서 사실 이런 것도 그럴 수 있어 라는 그 개념의 M&A였어요. 그때가 21년도요? 21년도. 그때 뭐 유동성이 넘쳐서 그때 코스RX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었어요. 코스RX라는 회사 화장품 회사고요. 브랜드가 있나? 그럼요. 브랜드가 있고 몰라요? 뭔데? 뭐 화장품을 코스RX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래도 브랜드가 있을 거 아니야? 코스RX. 브랜드가? 제리님 아나? 올리브영에서 봤었던 거. 진짜 처음 봐. 진짜? 이 기업이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 진짜? 몰라요? 뭐가 제일 유명해? 진짜 둘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게 설명해줄 맛이 나네. 아모레 퍼시픽이 21년도에 코스RX라고 하는 둘은 아직도 모르는 회사를 250억 정도 영업이익 하는 거니까 되게 잘한 회사지. 근데 이걸 5천억에 인수한 거야. 그러면서 와 되게 베팅했다. 이런 의미가 있었는데 아모레 퍼시픽 입장에서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이거 비싸지 않아. 이 회사는 충분히 훨씬 더 잘 될 거야.가 첫 번째 이유였고 또 하나는 아모레 퍼시픽은 굉장히 오래된 화장품 회사였잖아. 근데 코스RX 같은 경우는 아모레 퍼시픽의 기존 화장품 판매 방식과 달랐어, 결이. 그러니까 조금 더 신세대 방향의 예를 들어 온라인 마케팅도 잘하고. 그러니까 아모레 퍼시픽은 그런 거 못 하잖아. 그냥 이마트나 홈플러스에 가면 다 아모레 퍼시픽이 있는 이런 느낌이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브랜드가 되게 많잖아요. 고가의 브랜드도 많고. 근데 이건 되게 젊은 브랜드였고 아모레 퍼시픽이 잘 못하는 마케팅 방식과 브랜딩 방식의 좋은 회사여서 아모레가 인수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인수 당시에 100% 한 번에 다 산 건 아니었고 한 30-40%만 샀어요. 30-40%만. 그럼 5천억에 30-40%면 얼마야? 한 1,500억, 1,800억 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만 현금 주고 사고 나머지는 뭐라고 제안을 걸었냐면 야, 한 2-3년 우리가 더 같이 하자. 그래서 3년, 4년 이후에 2023년, 2024년 그 당시 또는 2025년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나머지 잔여 지분을 내가 사갈 수 있는 권리를 줘. 이게 뭐죠? 콜옵션인 거예요. 지금 2023년이잖아. 2023년이 됐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2023년도 이후의 실적을 바탕으로 2024, 2025년에 나머지 주식을 다 인수하는 잔금을 납입하는 계약 같은 거죠. 콜옵션. 물론 이거를 행사할지 말지는 아모레 퍼시픽이 갖고 있는 거지만 아모레가 권리가 있는 거죠. 사실 애매하게 30% 인수하고 끝낼 걸로 온 건 아니야. 처음에 3-40% 인수하는 것 자체는 어차피 내가 너 100% 다 살 건데 일단 지금 자금적인 문제도 있고 또 너의 미래는 모르니 너가 나태해질 수도 있고 너가 나태해질 수도 있고 너 1,800억이나 받는데 나태해질 수 있을 거 아니야. 너의 실적을 보여줘 라고 2021년도부터 시간이 흐른 거예요. 사이즈가 잘 된다 보네. 근데 잘 된 수준이 아니라 코스RX는 지금 거의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유명한 브랜드가 되고 있고. 뭘 팔아? 뭐가 제일 유명해? 화장품이에요. 세럼이 제일 유명해? 뭐 세럼 기초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나 왜냐면 나는 맨날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제목이 첫 번째 기사의 제목이 뭐냐? 1조? 1조 플러스 알파 몸값된 코스RX. 아모레 퍼시픽의 고민이 커졌다. 왜 고민이 커졌을까? 2024, 2025에 나머지를 다 인수하려면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너무 커졌어? 2021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아모레는 좀 안 좋아졌어요, 상황이. 회사에 안 좋아졌고 내가 아모레 퍼시픽 부정적인 기사를 몇 번 본 되게 것 많이 같아. 봤어. 많이 봤잖아. 실제로 인수 이후 3년 동안 아모레 퍼시픽 본사는 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근데 코스RX는 미친 듯이 올라간 거야.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아모레퍼시픽이 얘네를 인수하려면 어떤 공식에 의해서 나머지 지분을 인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생각을 해봐. 그때 5천 원 주고 한 번 샀을 게 낫네. 그치. 그게 그게 아니야. 훨씬 더 남는 장사였을 수 있지. 물론 그때 5천 원 주고 샀었으면 이렇게 안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지만 결과만 봤을 때는 때는 한캔 사는 게 낫네. 그래서 첫 번째 기사는 아모레퍼시픽이 고민이 커졌다. 심지어 몇천억 조 단위의 거래 자금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2023년도에 예상 실적을 알려주면 어느 정도냐면요. 작년 2022년 영업이익이 500억이에요. EBITDA 500억. 매출액은 2,000억이고. 그러면은 500억 기준으로 2021년도 그 공식 그대로 갖고 오면 20배잖아. 1조. 1조네. 멀티플을 조정할 수 없나? 왜 말이 바뀌어 또? 형이 M&A 협상 테이블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게 말이 생각해. 매각하는 대표야. 야, 내가 올해는 20배 줄게. 23, 24는 미래 화이팅 하자. 근데 그때는 10배로 줄게. 이러면 무슨 생각 들어? 속으로 욕했잖아 지금. 통상적으로 당연히 그때 했던 공식과 유사하게 가거나 또는 동기부여를 위해 더 잘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돼? 이런 거잖아. 내가 지금은 너희 회사 멀티플 10배 줄게. 근데 3년 후, 4년 후 진짜 화이팅 하자. 그때 실적 만들어주면 그때 내가 멀티플 12배 줄게. 이럴 수는 있잖아. 근데 반대는 이게 될까? 잘 안 될 거란 말이지. 그래서 비슷하다라고 가정하면 22년도 실적으로 이미 1조가 돼버리고 올해가 더 잘 되나 보네. 그렇지. 그리고 앞으로도 더 잘 될 거라는 게 코스메틱 업계의 대부분의 시각이야. 이유는 뭐냐? 코스알렉스라는 회사가 한국에서만 잘 되고 있는 게 아니라 K 그거구나. 탔구나. 그냥 전 세계를 다 탔어요. 그래서 구글 트렌드 같은 거 쳐보면 코스알렉스로 코스알렉스라는 키워드가 전 세계 지도 중에 차지하지 못한 게 거의 아프리카밖에 없어. 나는 찾아지 못했는데. 너는 어차피 차지하고 관심이 싶지도 없어. 않아. 코스알렉스. 그래서 정확히 실적은 나오지 않았지만 무조건 22년도보다 더 좋다. 그러면 20배를 하면 이게 1조 1조의 문제가 아니라 2조, 3조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럼 거예요. 그런 건 없어? 예를 들자면 코스알렉스 입장에서는 그냥 이건 나 혼자 근데 지금 그냥 방금 뭐라 그랬어? 캡이라고 그랬고 형은 예를 들자면 응. 옵션을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도 없어? 안 살래 이거? 아니 내가 안 팔래. 아, 코스알렉스가? 코스알렉스가 아니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아모레가 갖고 있는 콜옵션이 옵션이 아닌 게 옵션 아닌 게 되거든. 돼버리는 아모레는 언제든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모레는 사고 싶지. 사고 싶어. 이게 안 사고 싶겠어? 내가 만약에 코스알렉스 대표면은 21년도에는 아 그래 내가 좀 아모레 이제 적중 봐야겠다 이제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뭐 이거 뭐 나 혼자서도 이제 잘하는데 그런 건 있을 수 있겠다. 아니, 아무리 회사가 좋아도 너무 비싸면 사실 안 사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못 사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안 사는 못 사는 못 거지. 사는 거고 안 사는 거고 돈이 어디 있어? 뭐 맞아. 저돈 빌리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맞아요. 빌리기도 쉽지 않아. 이제 빌리면 이자도 높아. 그래서 처음에는 아모레퍼시픽 고민이 커졌다는 기사가 나왔고 아까 순환이가 이거 알고 얘기한 건지 모르겠는데 난 처음 봤어 진짜. 빛난 성관 아모레퍼시픽 코스알렉스 염가에 인수한다. 뭐가 뭐였냐? 캡이 있는 거네. 2년 전 기업가치에 1조 중반에 캡이 설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너네가 아무리 잘 돼도 우리가 1조 중반의 캡을 갖고 인수할 거야 라고 해서 그렇게 되면 단순히 20배로 치면은 거의 2.5조, 3조인데 이 회사를 아모레퍼시픽이 1조 중반대에 살 수 있다라는 반대의 기사가 나오긴 한 거죠. 뭔가 제 생각에는 캡이 있었네. 그때는 몰랐던 정보가 지금은 이제 밝혀져서 새로운 기사가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진짜 25일이면 이건 완전 최근이에요. 완전 최근 기사고. 그럼 이제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하는 거야. 그렇다면 정말로 아모레는 캡이 이겼었기 때문에 지금 웃고 있을까? 1.5조도 비싼 건가? 아모레 시총이 얼마냐? 6조. 그렇게 그렇게 해서 엄청 떨어진 거야. 3분의 1. 예전에는 거의 50만 원까지 갔어요. 46만 원. 황제주였죠, 황제주. 황제주였어. 20조 그래서 바뀌었네, 그러면. 뭐 액분하고 이랬을 거야. 서경배 회장이 뭐 연세대 출신 그 기업인 중에 가장 성공한 기업인이다 막 이런 얘기 많았고 근데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고. 네, 근데 6조라고 하면 코스알렉스가 막 진짜 2조, 3조 되면 엄청난 어떻게 사? 규모가 되는 거지. 3분의 1짜리를 사야 되는데. 그치. 돈이 어딨어? 정리하면 그런 거예요. 사실 내가 아모레였으면 난 너무 아쉬울 것 같아. 왜 아쉬워? 그 당시에 5천억에 다 살 수 있었던 기회를 한 번에? 사실 이런 콜옵션을 가져갔다는 건 요구했다는 거야. 야, 너의 자녀 지분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나한테 줘. 즉, 난 사고 싶었다는 거야. 근데 돈이 없어? 뭐 돈의 이슈라기보다는 비싸다고 생각할 수 뭐 있다. 비쌀 수도 있고 또는 저 더 창업자와의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그때 다 못 사고 뒤로 남겨놨네. 시간을 밀어놨는데 이제 가격은 높아졌고 근데 그 와중에 주식시장은 안 좋아졌고 내 몸값은 떨어졌고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아모레 퍼시픽이 코스알엑스의 나머지 잔여 지분을 대금을 24년, 25년도에 다 납부하지는 않았지. 아직 결론은 나오진 않았지만 이거 때문에 있었던 주가가 것 엄청 같은데? 떨어졌나 보네. 근데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거야. 왜냐면 현금이 너무 많이 빠져나갈 수 있는 거지. 뭐 어떻게 보면 인수했는데 안 된 거보단 당연히 좋은 건데 올 상반기 실적은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에 도달했대. 절반이? 코스알엑스. 그러니까 코스알엑스 상반기 영업이익이 500억이었다는 뜻이야. 1,000억이네. 그럼 1,000억이고 20배 하면 2조 3조인 거야. 이게 맞는 거야. 근데 거긴 1.5조에 살 수 있는 거네? 그렇게 울어야 되냐 웃어야 되냐? 그게 잘 모르겠어. 웃어야 돼 울어야 돼? 뭐 저자극 스킨케어 브랜드라고 하고 저희가 안 써서 몰랐지만 지금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동남아 140여 개국에 진출해 있는 엄청난 브랜드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모레 퍼시픽이 코스알엑스를 인수할 때 과거에 그래 썼다면 어땠을까에 따라서 지금 오가는 현금의 양은 몇 천억, 몇 조 차이가 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때 하나의 의사결정으로 근데 뭐 결국엔 다 결과론적이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건 맞는 것 같은데 여튼 그런 유사한 아모레 퍼시픽처럼 나 이 작은 회사지만 내가 이 회사에 베팅하겠어라는 M&A가 최근에 또 있었어요. 그게 아모레 퍼시픽의 경쟁사 하면 어디야? LG생활. LG생활. LG생활 엄청 떨어졌잖아. 요즘 뭐 대기업 화장품들이 많이 좀 떨어지긴 왜 했어. 그러는 거야? LG생활은 왜 그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텐데 그건 나도 화장품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어. 힌스 이거. 이건 알아? 힌스는 지금 되게 잘하는데라고. LG생활건강이 최근에 2023년 9월 기사예요. 색조 브랜드 힌스라는 회사를 425억에 인수했다. 지분 75%를 420억에 인수한 거여서 500억이야? 기업 가치로는 거의 600억? 600억이야? 이 딜이 왜 핫했냐면 이 힌스라는 회사가 작년도까지 매출은 200억대였고 영업이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손실. 거의 BEP 수준에 가까운 정도였고 올해도 매출액은 뭐 한 300억 정도 올라올 거다라는 시장의 시그널이 있고 영업이익도 올라는 왔지만 엄청나게 의미 있는 정도는 아니다 인 건데 진짜 베팅을 한 거네 이건? 여긴 600억을 주고 산 거예요. 그럼 왜 이러냐? 그때 아모레 퍼시픽은 뭐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잘 발생하고 있는 거를 뭐 20배 주고 사서 왈가왈부가 있었다면 이 힌스라는 브랜드는 심지어 작년까지는 이익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 회사는 도대체 600억에 매각된 거냐가 이슈였어요. 이슈였는데 뭐 저희가 조금 스터디한 바로는 키워드는 두 가지였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거고 가장 어려운 것 같긴 해. 첫 번째 키워드는 브랜딩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브랜딩이라는 게 어렵잖아. 이 힌스라는 브랜드가 뭐 되게 예쁘고 뭐 세련되고 이런 건 당연하고 굉장히 팬이 많대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매출에 비해서 이익이 많이 안 나오는 건 어떻게 보면 팬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그만큼 거기에 투자하는 건데 반응이 엄청 좋대. 그래서 이 힌스라는 브랜드는 한 번 산 사람들이 계속해서 힌스를 찾는다고 재구매가 하더라고요. 많나 보구나. 맞아요. 그래서 그 브랜딩이라는 재구매, 팬이 많다라는 키워드 하나가 컸었고요. 또 하나의 키워드가 해외, 일본이었어요. 그 팬이 다 일본에 있대. 그래서 LG생활건강은 기본적으로 내부에선 그런 시선이 있었다고 해요. 이건 뭐 저도 카더라에 전해드린 건데 이 힌스라는 브랜드는 우리 같은 대기업이 만들 수 있는 브랜딩이 아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결이 아니고 이건 정말 능력 있는 디자이너와 브랜딩 크리에이터가 만든 디자인이다. 그래서 굉장히 이건 우리가 사야 된다 무조건. 이게 있었고 또 LG생활건강이 최근 일본 시중 진출하는 데 엄청나게 관심이 커서 일본에서 새로운 색조 브랜드로 시장을 넓히는 게 아주 중요한데 거기에 이 작은 회사가 선점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론은 LG생활건강은 지금 당장의 매출과 멀티플 에비타는 관심이 없었던 거야. 근데 내가 너를 600억에 인수해도 우리가 충분히 미래를 잘 키우면 이걸 DCF라고 하죠. DCF를 잘 설정해서 잘 키우면 600억 이상의 가치를 우리는 무조건 만들 수 있어 라고 해서 그냥 지분 75%를 425억에 바로 인수했고 나머지는 아직 잔여 지분을 갖고 있는 거죠. 아까 그 딜이랑 좀 다르네. 저거는 좀 다르죠. 바로 75%를 바로 넘겼고 그쵸. 아까 그 형은 30%만 넘겼고 그쵸. 이 형은 경영권을 넘겼네 아예. 이건 완전히 경영권이 이제 LG생활건강은 넘어간 거죠. 그래서 뭐 물론 M&A라는 게 이 속사정은 정확히 파악은 모르지만 이제 어쨌든 조금 비슷한 선택이면서 결은 다른 하지만 이제 힌스도 3년 후 4년 후에 어떻게 될지 관심 갖고 지켜볼 만 하겠죠. 왜냐면 지금 LG생활건강이 25%걸 안 샀잖아. 이것도 당연히 살 거예요. 언젠가는 살 생각으로 가지고 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여튼 요 두 가지 M&A가 최근 화장품 M&A에서는 가장 핫했어요. 사실은 비하인드 스토리 더 많이 알긴 하는데 그건 조금 방송용은 아닌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재밌네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